토트넘 호스퍼는 유로파 리그에서 카라바크와의 경기에서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경기 시작 8분 만에 중앙 수비수 드라구신이 레드카드를 받으면서 팀은 남은 82분 동안 수적 열세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주장 선수는 다시 한번 팀을 이끌며 토트넘을 설득력 있는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은 그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보여주었으며 이 어려운 경기의 결말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임을 입증했습니다. 경기 전 많은 전문가들이 손흥민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중요한 맞대결을 위해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벤치에 앉아있던 코번트리전에서 토트넘의 참담한 경기력이 팬들의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팬들은 중요한 경기에서 손흥민을 출전시키지 않는 것이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언론과 여론의 압박에 직면해 손흥민을 선발 명단에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라바크는 쉽지 않은 상대였습니다. 이 팀은 지난 시즌 유로파 리그 준우승을 차지했고 지난 시즌 무패로 분데스리가를 우승한 레버쿠젠을 상대로도 매우 어려운 경기를 펼친 바 있었습니다. 때문에 토트넘은 경기를 가볍게 여길 수 없었습니다. 경기 시작 전 카라바크는 교통체증으로 인해 경기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버스가 예정된 시간보다 38분 늦게 도착하여 경기 시작 시간이 늦춰졌습니다. 구르반 구르바노프 감독의 불만스러운 표정은 선수들에게 심리적인 영향을 미친 것처럼 보였고 이러한 불편함이 두 팀의 경기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했습니다. 경기 시작 8분 만에 토트넘은 중앙 수비수 드라구신이 어린 실수로 레드카드를 받아 불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번 시즌 처음으로 선발 출전한 드라구신은 부주장 로메로를 대신해 출전했으나 토트넘 팬들에게 실망을 안기는 어리석은 처리로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번 경기 이후 드라구신이 다시 선발로 나서는 일은 한동안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드라구신이 레드카드를 받은 순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전혀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리더로서 동료들의 사기를 계속 북돋으며 관중들에게도 더 열정적인 응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영감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능적인 움직임과 스피드로 카라바크의 수비진을 압박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상대팀은 최소 2-3명의 선수를 동원해 대응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과 1대1로 맞서는 것은 곧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토트넘은 하이프레스를 통해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손흥민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며 카라바크 수비진의 균열을 만들었고 솔랑키가 카라바크 진영에서 공을 빼앗아 브레넌 존슨에게 정확한 패스를 연결해 선제골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존슨의 슛은 브렌트포드전에서의 득점을 연상케 했으며 오른쪽 측면 공격의 효율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른 선제골 덕분에 토트넘은 자신감을 얻었고 10명만으로도 강력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반면 카라바크는 토트넘의 역습을 두려워하며 높은 라인으로 공격하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지능적인 움직임과 경이로운 속도를 고려할 때 그가 공간을 발견하는 순간 상대팀은 그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토트넘은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53분에 쿠루셉스키의 코너킥에서 카라바크의 골키퍼 코알스키가 공을 펀칭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범했고 파페 사르는 이를 놓치지 않고 슈팅을 시도해 상대 수비수에 맞고 골문으로 들어가 토트넘이 2-0으로 앞서게 되었습니다. 카라바크는 몇 차례 기회를 만들었지만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58분에 페널티킥을 하늘로 날리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68분에 손흥민이 날카로운 중거리 슛을 시도했을 때 골키퍼는 공을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했고 솔랑키가 재빨리 달려들어 추가 골을 넣어 3-0으로 점수를 벌렸습니다. 비록 솔랑키가 골을 넣었지만 전 경기장에서 손흥민의 이름이 연호되었고 시속 90km에 달하는 슈팅은 그의 클래스가 여전히 최고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솔랑키와 존슨 모두 이번 경기에서 득점했으며 이는 브렌트포드전에서의 좋은 활약을 이어간 것입니다. 두 선수는 이전 경기에서 손흥민의 중요한 어시스트를 받았고 덕분에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두 동료가 계속해서 득점하는 모습을 보며 분명 기뻐했을 것입니다. 손흥민은 공격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이번 경기에서 수비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여했습니다. 그는 드라구신이 남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0%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의 다재다능한 플레이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수년간 활약한 월드클래스 선수의 위상을 보여줬습니다. 손흥민은 진정한 리더였고 팀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경기 막판 팬들은 손흥민이 허벅지를 잡고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70분에 베르너와 교체되었지만 그 장면은 다가오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많은 팬들에게 손흥민의 체력 상태에 대한 우려를 남겼습니다. 비록 손흥민이 주말 경기에서 결장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아무도 그가 이 어려운 경기에서 토트넘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부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손흥민은 다시 한번 토트넘 호스퍼의 심장임을 입증했고 그가 팀의 영광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 수비수이자 스카이 스포츠의 해설자 게리 네빌은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진정한 스타의 자질을 보여줬습니다. 토트넘이 80분 넘게 10명으로 경기를 해야 했지만 그는 개인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끈질긴 투지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손흥민의 유연한 움직임과 빠른 처리는 카라바크의 수비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손이 공을 잡을 때마다 상대에게 압박을 가하며 동료들에게 기회를 열어줬습니다. 그는 공격에서만 기여한 것이 아니라 수비에도 끊임없이 도움을 주었으며 이는 그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손흥민과 같은 리더가 있어야 팀이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BT 스포츠의 해설자이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 수비수 리오 퍼디난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모든 팀이 꿈꾸는 선수입니다. 그의 날카로운 공격력은 이미 증명되었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점은 그의 투지입니다. 이번 카라바크 전에서 손흥민은 단순히 경기 흐름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끊임없이 기여하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다재다능함은 팀이 수적 열세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손흥민이 이번 시즌 종료 후 토트넘을 떠날 것이라는 소문이 많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진짜 떠난다면 이는 팀에 엄청난 손실이 될 것입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주 득점원이 아니라 토트넘의 심장이며 어려운 순간에도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저는 토트넘이 성적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손흥민이 이적을 선택하는 것이 그의 경력에 좋은 선택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손흥민만큼 큰 영향력을 가진 선수를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많은 언론에서는 맨체스터 시티가 손흥민 영입에 가장 먼저 나설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맨시티는 이미 뛰어난 공격수를 보유하고 있지만 손흥민은 그들에게 필요한 속도와 다양성을 추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수 중 하나입니다. 손흥민과 엘링 홀란의 조합은 매우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손흥민의 빠른 움직임과 비어있는 공간을 찾는 능력 그리고 홀란의 골문 안에서의 날카로운 결정력은 어떤 수비진에게도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손흥민은 뛰어난 골잡이일 뿐만 아니라 동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데도 능합니다. 이 거래가 성사된다면 맨시티는 정말 강력한 팀이 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소식을 받기 위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